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에 관련된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평형상수라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요. 해당 개념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는 바로 우리 화학 2 시간에 배우거든요. 근데 해당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좀 이따가 배울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 이온화 상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한 다음에 물의 자동이온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이따가 선생님이 평형상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두 가지 내용 정도만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형상수 내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러한 통에다가 H2 기체와 I2 기체를 넣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H2 기체는요, 그리고 I2 기체는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을 만든다고 하냐면 HI라는 물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요거 개수 맞춰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에다가 2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세상에 이러한 반응은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단일 방향이 아니라 바로 역반응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정반응, 왼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화학 반응을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요, 역반응이 가능한 화학 반응이야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에다가 H2와 I2 기체를 넣어 놓으면 아마 HI도 있고요, H2도 있고요, I2도 있고요.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는 상태가 있을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이 화학 반응이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각각이 어떤 농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과학자들이 발견해 냈대요. 자, 어떤 걸 발견해 냈냐면 실험적으로 다양하게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특이하게도 수소이온의 농도, 반응물의 농도,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H2 이걸로 예를 들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대괄호. 이 얘기는 뭐냐면 H2의 몰 농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몰수를 의미하죠. 부피분의 몰수. 그래서 몰 농도를 의미한다. 대괄호로 치는 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용기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 농도에 I2의 몰 농도 분의 HI의 몰 농도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바로 평형상수의 의미인데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평형상수라고 부르고요. 이 값은요,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느낌만 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지금 화학 반응식의 개수, 얘 1이죠. I2는 개수가 1이야. 그리고 HI는 개수가 2죠. 그러면은 요 각각의 개수가 바로 요 제곱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형상수는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온도만 일정하다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바로 평형상수입니다. 자, 뜬구름 잡리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만약에 선생님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첫 번째 실험 1번. 자, 뭐냐면 선생님이 I2와 H2 얘네들을 농도를 I2까지, 자, 아까 그 이 용기에다가 다른 농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농도 값을 다 다르게 넣었어. 뭐 예를 들면 뭐 1몰 농도 다 똑같이 넣었다고 칠게요. 그냥
얘를 1몰 정도씩 넣어봤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게 만들었대. 뭐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지. 동적인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이 화학 반응이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놔놨어. 그럼 얘네들이 초기 농도에서 조금씩 화학 반응에 의해서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 농도에 도달을 하겠죠. 평형을 이룬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1몰 농도는 각각이 다 1몰 농도로 존재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오딘의 농도를 A 몰농도, 그리고 H2의 농도를 B 몰농도, 그리고 HI의 몰농도를 C 몰농도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평형 농도를 어떻게 대입한다? 그치. H2의 I2분의 S가 그냥 I2 곱하기 H2분의 HI의 제곱, 이렇게 농도를 대입을 해보면, 평형 농도 자체를 대입을 해보면 A 곱하기 B분의 C의 제곱, 요렇게 해보면은 요 값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뜻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실험을 한 번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실험. 자, 뭐냐면요, 이번에 초기 농도를 얘는 2몰 농도, 얘는 1몰 농도, 얘는 3몰 농도를 넣어놓고 또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놔두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각각 평형 농도에 아마 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평형 농도에 도달하면 그때의 농도는 또 A, B, C랑은 또 다르겠죠. X몰 농도, Y몰 농도, Z몰 농도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평형상수식을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I2의 놀농도, I2의 평형 몰농도 X 곱하기, 그리고 H2의 평형 몰농도 Y 분의, 그리고 HI의 평형 몰농도의 제곱, Z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무려 온도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초기 농도를 아무리 어떻게 바꿔도 이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이러한 식을 발견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잠깐만 프린트 여러분들 없지만 그냥 보신다면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값들 평형 초기 농도를 다 다르게 해봐서 각각이 다른 평형 농도를 이렇게 도달했을 때 요 값도 한번 넣어보고, 요 값도 넣어보고, 요 값도 넣어봤어.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다 다르죠. 이 값들이 좀 다 달라. 근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요, 각각의 값이 거의 똑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값을 평형상수라고 하고,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의 곱, 근데 개수를 이렇게 지수로 올려가지고 표현을 한 값을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값을 의미하는구나. 평형상수, 요 값이 바로 평형상수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나옵니다. 자, K 값이라고 쓰고요. 이 값이 평형상수고요. 이 평형상수는요, 온도가 일정하면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형상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조건이 변화도, 다른 조건이라고 하면 뭐 농도나 압력, 이런 게 변해도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우리 한 가지 특징을 더 기억한다면, 이러한 평형상수에는요, 순수한 고체 물질이나 그냥 순수한 액체 물질은요,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면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사실은 몰농도 자체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만한 고체를 준비했어. 이 고체를 반으로 잘라도, 뭐 탄산칼슘이라고 한다면 탄산칼슘을 반으로 잘라도 어차피 여기 있는 탄산칼슘, 여기 있는 탄산칼슘 전부 다 100% 탄산칼슘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라봤자 얘네들의 몰농도는 변하지 않죠. 따라서 순수한 고체나 액체는 평형상수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좀 이따가 물의 자동 이온화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일정하다면 변하지 않는 값이고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물의 자동 이온화. 자, 말만 들었을 때 뭔가 물이 스스로 이온화 되나봐 라는 느낌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얘가 스스로 이온화 되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 가역 반응이고요. 스스로 이온화가 되어서 H 플러스와 그리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물속에 녹아있는 aqueous 솔루션의 형태로 녹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액체.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우리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물 분자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죠? 우리 3단원에서 루이스 구조 그리고 VSEPR 그리면서 아마 이렇게 생긴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전자쌍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수소가 요 전자쌍을 포기하고 얘한테 줘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화살표는 전자쌍의 이동을 표현한 겁니다. 줘버리고 그냥 H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산소는요, 수소가 버린 전자쌍을 받아서 OH 마이너스, 이게 산소가 이렇게 전자를 다 전부 받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아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온화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상 우리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요,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전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양성자가 존재하는 거죠. H 플러스는요, 사실 그냥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그 양성자 혼자 존재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존재를 일반적으로 하냐면요, 수소 이온, 그러니까 수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주변에 물 분자가 있다면 이러한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요 수소 이온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결합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단어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일방적으로 전자쌍을 제공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이온은 이렇게 사실 수소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물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진 결합이 된 바로 이러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H 플러스였으니까 양전하량이 여기로 이렇게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3O 플러스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불안정해서 이렇게 H3O 플러스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 반응을 실제로 물 속에서 일어나는 자동 이온화 반응으로 나타낸다면 사실 물 혼자서 이렇게 분해되는 건 아니고요. 물이 혼자 이렇게 분해되는 건 아니고 언제나 화학 반응은요, 각각의 분자들이 서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만나서 여기 있는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있는 물 분자도 이렇게 생겼어. 그 중에 한 친구가 수소를 내어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여기 있는 수소를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자쌍이 마치 손의 역할을 해서 옆에 있는 수소를 끌고 오면은 이 수소는 가장 공유하고 있던 전자쌍을 포기하고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물 분자한테 달라붙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소 이온이, 즉 양성자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물한테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H3O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H3O 플러스라는 이온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남아있는 게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3개를 가지고 있는 OH 마이너스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즉
요 물 분자 두 개가 만나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분해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H3O 플러스는 좀 어렵죠. 이건 사실은 그냥 물 속에서 H 양성자가 존재하기 어려우니까 물 속에서의 양성자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는요 우리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조금 이름이 멋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옥소늄 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더 많이 쓰이는 거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하이드로늄 이온 또는 옥소늄 이온이야라고 한다면 H3O 플러스를 의미하고 이 H3O 플러스는 양성자, 즉 수소 이온이 자기 혼자 존재하면 너무 불안정하니까 바로 물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구나. 즉 H3O 플러스는 그냥 H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이게 바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인데 여기서 우리 아까 배웠던 평형상수의 개념을 조금 도입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두 개의 H2. 자, 얘는 액체 상태였는데 얘가 이온화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H3O 플러스라고 하는 수용액 상태의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리고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수용액 상태의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자, 얘에서 우리 평형상수를 표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평형상수는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으로 표현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은 그 평형상수를 표현하는 방법대로 표현을 한다면 H2O의 제곱, 그쵸? 요게 지수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순수한 액체 같은 경우는 농도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어차피 일정한 상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평형상수에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 값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일정한 값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H3O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따라서 이 값 어차피 일정하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체적으로 KW라는 걸로 치환을 시킬게요. 워터라는 뜻이고요. 물의 평형상수, 물의 이온화 상수 또는 물의 이온 곱 상수라고 불리는 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KW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건요, 물이 아주 적은 양이 이런 식으로 이온화되어서 H3O 플러스, 즉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말하고요. 각각의 곱을 통해서 우리는 물의 이온화 상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값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물의 이온화 상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값을 실제로 우리 측정을 해봤더니 약 얼마 정도가 나왔냐면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죠? 자, 요 값 자체도 사실은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온도는요 25도씨에서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평형상수라고 하는 값은 온도가 일정하면 언제나 일정한데 온도가 변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이 값은 농도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 개념을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중요한 개념, 물의 평형상수. 얘는 물이 자동이온화 과정에서 화학 반응에서 나온 거고요. H3O 플러스, 즉 수소이온의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이 되며 25도씨에는요 요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표현이 된다. 25도씨에서 온도가 바뀌면 달라져요. 자, 그러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하이드로늄 이온과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각각의 물 분자가 서로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은 언제나 H3O 플러스 순수한 물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수소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누구는 OH 마이너스가 되고 누구는 H3O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요 값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두 개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려면 각각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야 라고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순수한 물에서 앞에 한번 써줄게요. 순수한 물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바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뭐 예를 들면 예시를 주면 어떤 용액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 OH-의 농도는 몇이니라고 물었어. 온도는 변하지 않대. 온도는 25도씨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요 용액은 지금 현재 순수한 물은 아니야. 뭔가 첨가가 되었을 거야. 그런데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 아니라는 건, 즉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10의 마이너스 5승은 어떤 거야? 더 큰 값이죠, 여러분. 마이너스니까 더 큰 값이라는 얘기는 뭔가 H 플러스의 형태로 뭔가 녹아져 있구나. 아무튼 그래서 H3O 플러스의 농도를 변화시켰구나. 하지만 농도가 변해봤자 그 수용액의 KW 값, 즉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은 언제나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될 거야 라는, 요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값이라고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OH-의 농도를 바로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7승 하이드로늄 이온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이거 곱하기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OH-의 농도가 10의 몇입니까? 7승이 아니라 5승이라고 나왔죠. 미안.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따라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9승 몰 농도야 라고 이렇게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시. 자, 만약에 어떤 수용액의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라고 합니다. 자, 원래 순수한 물일 때 OH-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다? 근데 얘는 지금 훨씬 큰 값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뭔가 순수한 물에 OH-가 첨가가 되었나 봐. 근데 농도가 변해도 어차피 KW 값은 변하지 않죠? KW 즉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언제나 일정한 값을 지닐 거란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 H3O 플러스의 농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요 값을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2승이야. H3O 플러스랑 곱했을 때 언제나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H3O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몰 농도야,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의 이온화 상수, 물의 이온곱 상수, 물의 평형 상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와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요 내용을 토대로 한 가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그러면은 과연 우리 지금 얘기한 수용액의 액성 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서 수용액의 액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액체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체의 성질인데 그 액체의 무슨 수용액의 성질? 액체의 성질 하지 말자. 수용액의 성질. 용액의 성질. 용액의 성질인데 어떤 용액이 어떤 성질이냐면 그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그리고 염기성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수용액의 액성이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거 산성이야, 이거 중성이야, 이거 염기성이야. 그럼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산성은 뭐야? 우리 H 플러스가 녹아있는, 그치?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물속에서는요, H 플러스로 안 있고 H3O 플러스 형태로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H 플러스 또는 H3O 플러스를 형성하는 물질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염기성은요, OH 마이너스가 존재하면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성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양이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순수한 물 있지, 순수한 물. 중성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중성 같은 경우는 우리 순수한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한 물. 중성 수용액, 중성 용액은요, 순수한 물 자체가 우리 중성 용액이고요. 중성일 경우에는 어때? 순수한 물일 경우엔 H3O 플러스의 농도가 아예 없는 건 사실 아니야. OH-의 농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이 값이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몇으로 같냐면 바로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로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쵸? 아까 물의 이온화 산소 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이 바로 중성이고 이러한 순수한 물은 H3O 플러스와 OH-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로 25도씨일 때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로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성은 뭐야? 산성은 즉 H 플러스가 더 많이 녹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H3O 플러스가 바로 OH-보다 더 많이 녹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만큼 많아야 되냐? 우리 일반적인 10의 7승 몰 농도 중성일 때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그것보다는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작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용액의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였다.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 용액은 언제나 우리는 산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OH-의 농도를 계산하자면 둘이 곱했을 때 우리 KW라는 값, 즉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려면 OH-는 몇이 돼야 돼? 10의 마이너스 11승 몰 농도가 돼야 되고 당연히 비교했을 때 OH-의 농도는 H3O 플러스의 농도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H3O 플러스 즉 H 플러스의 농도가 OH-의 농도보다 클 때, 즉 10의 마이너스 7승 중성 일대의 농도보다 클 때 우리는 산성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염기성은 어떤 거냐? 3번 염기성은 반대로 H3O 플러스의 농도보다 OH-의 농도가 더 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려면 어때? 10의 마이너스 7승 즉 중성일 때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로 들자면 뭐 예를 들면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였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큰 값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염기성이야. OH-가 맞나 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H3O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하고 싶다면 둘이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오려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몰 농도였구나 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의 이온의 농도가 훨씬 크구나 이럴 때 염기성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용액의 액성을 파악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pH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기 전에 다시 한번 프린트로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프린트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에서 적은 양이지만 매우 적은 양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씩 일어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물 분자끼리 수소의 이온을 주고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 즉 우리가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는 반응이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친구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 얘는 수산화 이온이 되면서 스스로 이온화가 되는 반응을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는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화 산수 또는 이온급 상수라고 하는 거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한다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곱은 25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의 값을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언제나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걸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전 예시도 선생님이 좀 전에 다 일일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용액의 액성, 중성일 때는요 H3O 플러스와 OH-의 농도가 같을 때고요. 산성일 때는 OH-보다 H3O 플러스가 바로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보다 클 때,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이것보다 작을 때 누가 H3O 플러스가 즉 OH- 농도가 더 클 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개념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내용이 지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반복해서 보시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주제로 또 넘어와서 이번에는 pH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고요. 이 pH라는 값이 왜 물의 자동 이온화와 연관이 있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듣긴 해봤을 겁니다. 산의 정도, 산의 농도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pH인데요. 이 pH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얘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부릅니다. 수소 이온 농도 지수고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사실은 H 플러스라고 썼지만 이 H 플러스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H3O 플러스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여러분 상관이 없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pH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는데 이 p 값은요 여러분 소문자로 써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쓸까봐 이 h는요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pH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요. 바로 소문자로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화학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그죠? 그래서 pH는요 수소이온 농도 지수고요. 정의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 또는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즘 이온의 농도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순수한 물, 중성용일 때, 즉 순수한 물일 때 이제 pH 값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순수한 물일 때, 중성일 때는요 H3O 플러스의 농도나 OH-의 농도나 똑같았고요. 이 값이 25도씨에서 정의가 되기를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로 정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둘을 곱했을 때 10의 10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 좀 이때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pH야. 그럼 pH는 정의가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즉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에 요거 상용 로그야. 1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7승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렇게 상용 로그 나왔을 때 지수가 있으면 이 지수는 앞으로 나오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오는 욕망 쓰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쭉 넘어와서 이 마이너스랑 만나가지고 플러스 7이 되는 거고요. 로그 10의 10, 이 밑과 요 값이 같으면 어때? 진수값이 같으면 그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7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pH 7은 중성이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물의 이온화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기 때문이고요. pH의 정의가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중성이면 pH가 7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이 좀 장난을 쳐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자, 수소이온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하이드로즘 이온의 농도를 10의 마이너스 6승 몰 농도로 바꿨다고 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10의 마이너스 7승 이제 7승 그 순수한 물일 때 이제 이만큼의 몰 농도였는데 내가 여기다가 수소이온을 더 첨가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 10배만큼의 농도로 증가시켜 놓은 거죠. 그죠? 농도가 지금 10배야. 지금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만큼 증가한 게 12 6승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pH 값은 어떻게 변하겠냐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그럼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역시 마찬가지 H3O 플러스의 농도고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6승 따라서 pH 값은 6이 되어버리는 거죠. 농도가 10배만큼 증가했는데 pH는요 마이너스 로그라는 성질 때문에 바로 1만큼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농도가 10배 증가하면 pH는 감소하는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농도를 더 진하게 만들어서 산성의 정도를 더 심하게 만들었어. 뭐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pH 값은 2가 되는 거죠. 더 작아지는 거야. pH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산성의 정도는 커지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만약에 반대로 선생님이 수소이온을 안 넣고 난 수산화이온 넣어볼래 라고 해서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중성일 때보다 조금 더 증가시켰어. 시마스 뭐 6승이라고 한다면 얘를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만들었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원래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는데 얘 또한 역시 마찬가지 10배로 증가시킨 거죠. 자, 그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증가했어? 그러면은 농도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건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농도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는 뭘 계산할 수 있는 거야? pH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8이라는 값을 지닌다. 지금 보면은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10배 증가하면 사실 수소이온의 농도는 10분의 1배로 감소하는 거죠. 그치? 7-7승과 6-6, 8승이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pH 값이 7에서 8로 1만큼 상승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pH는 감소하고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 pH는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수직선에 pH라고 표현을 한다면 중간에 pH 7인 중성이 있고 이 중성보다 pH 7보다 작아지면 즉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5승, 4승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 바로 산성이야 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중성보다 pH가 커져. 그 얘기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면은 바로 염기성이라고 부르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작아지니까 OH-의 농도는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pH의 개념을 이제는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pH 7인 게 중성의 이유가 있었고 pH가 7보다 작아지면 산성, 커지면 염기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계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pH라는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pOH라는 것도 있대 얘들아. 너무 개념이 많죠. 개념이 많은 단어냐. 근데 pH랑 똑같은 거야.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였잖아. 즉 하이드로즘 이온의 농도였잖아. 그런데 pOH는 뭘까? 바로 마이너스 로그의
OH-의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유도할 수 있냐면 바로 KW라는 값을 가지고 한 가지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KW는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로그를 취해요. 그럼 우리 로그의 계산을 할 줄 알아요?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라고 돼 있다면 얘네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H3O 플러스 농도 더하기 로그 OH 마이너스의 농도로 나뉘어지게 되죠.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로그의 KW는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의 농도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의 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값은 뭐 어떻게 쓰기로 한 거야? 이게 pH잖아. pH. 이거는 바로 POH죠.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잖아. 근데 마이너스 로그 10의 로그 10의 14승이니까 요거 앞으로 내려오고 싶은 욕망 생기면 요 pH와 POH 값이 더한 게 바로 1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KW의 마이너스 로그니까 PKW는 pH 더하기 POH인데 이 값이 언제나 온도만 일정하다면 14라는 값을 지닌다라는 식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pH랑 POH 더하면 14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혹시 캡처 찍을 사람들은 찍어놓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먼저 물은 스스로 이온화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스스로 이온화 되고요. 이러한 이온화 과정에서의 무엇을 평형상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평형상수를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고 PAW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값은 수소 이온의 농도, 즉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로 표현할 수 있고 25도씨에서 이 둘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온도만 일정하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수한 물에서는요, 이 값이 수산화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이 동시에 동일한 양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 되려면 각각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어야 되고요. pH의 정의에 따라서 순수한 물 25도씨에서는요, 바로 수용액의 액성이 pH 7일 때가 중성이고 그리고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물의 이온화 산수에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서 pH 더하기 POH 값이 14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요 값은 사실 요 물의 이온화 상수를 구하는 과정인 요 과정에서도 충분히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개념 정리 마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린터로 돌아와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요, 여기 연습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 잠시 일시정지 할 수 있다면 해보시면서 풀어보시고 한번 선생님 풀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